안녕하세요. 사진작가 김윤용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본식 스냅 잘 찍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희 작가님과 함께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파트너 작가님을 모셔왔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밤생드 스튜디오에서 웨딩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여기 김현용 대표님하고 이렇게 존댓말하면서 지내는 사이가 아닌데 네, 되게 저희- 어색하네요 오늘. 네, 대학 동기예요. 네, 대학 FM 한번 하실까요? 안 했어. 의여주. 네, 전 영상에서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시간 순서대로 메이크업샵부터 이제 연회장, 인사까지 한번 쭉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해볼 거예요. 그리고 옆에 저희 이혁 작가님은 유부남이세요. 네, 유부남이셔서 네, 유부남이에요. 그래서 경험자로서 신랑 신부님의 입장에서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작가님을 모시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식 당일 신랑 신부가 해야 될 일이 이게 너무 많아서 네. 그 신랑 신부 대신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형제 자매나 네. 뭐 친척이 한 명 있으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예식 전에 최소한 그 전날 일찍 와서 함께 예식 도착한 타이밍부터 계속 함께 일을 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꼭 해서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촬영 도중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신랑님이 전화를 하거나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해준 것처럼 프리롤 역할은 꼭 한 명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텀이 짧은 예식인 경우에는 정말 1시간 내외로 모든 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식에 더 집중하고 좋은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본식 스냅은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예식이 진행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스냅은 그날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기 위한 예식이 아닌 예식을 위한 스냅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드리기 위해 최대한 많은 장면을 담기 위해서 노력해요. 네. 결혼식 당일은 진짜 그 영화 한 편을 찍는데 거기에 멋있다. 주인공이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한순간도 긴장을 푸시면 안 돼요. 항상 누군가 날 촬영하고 있다, 날 보고 있다 네. 생각하시고 뭔가 평소보다는 조금 더 우아하게,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맞아요. 그 행동하고 노력하고 또 예쁘게 웃고 이런 그냥 생각 뭐 항상 모든 걸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예쁜 멋진 사진을 만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작가님이 그 촬영하기 전에 그 네. 웃는 방법 그거 알려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맞아요, 한번 맞아요. 팁 좀 주세요. 예, 예. 네. 이거는 되게, 보통 이렇게 뭐 배우를 하시는 분이나 무대 서시는 분들이 항상 연습하는 방법인데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웃는 연습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근육의 느낌을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 근육이 어느 정도 당기는 느낌일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웃음 그런 웃음을 나오는지 그거를 몸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하루 전날 한 5분 정도만 연습을 해보셔도 네. 그래서 촬영할 때 항상 내가 기억했던 그 느낌을 살려서 표정을 짓고 있으면 거울을 안 보더라도 항상 내가 좋아하는 그 미소를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활짝 웃는 게 예쁜데 평소에 웃지 않는 분한테는 억지로 웃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은 안 웃는 분이 갑자기 웃었을 때는 이제 본인도 어색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웃다가 그 정 힘들 때는 부케를 가리고 입을 살짝 가리고 웃게 이제 하거든요. 네, 그래서 팁을 드릴 때도 웃는 게 너무 힘들면 부케로 입만 살짝 가려서 이제 눈만 이렇게 웃는 것처럼 있어도 웃는 것 같은 표현이 돼서 오히려 그렇게 좀 팁을 드리는데 방금 얘기한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도 앞으로 좀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모든 사진 네. 찍을 때 이런 느낌은 한번 연습해 두시면 네. 좋으실 거예요. 뭐 증명사진이나 뭐 어디 맞아요. 그렇죠. 네, 웃는 게 연습가 평소 활짝 웃으시는 분들은 그냥 가도 되는데 만약에 웃는 게 어색하신 분들은 네. 그 연습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신랑 신부님이 셀렉한 사진으로 앨범을 만들기 때문에 활짝 웃는 것도 들어가고 미소 짓는 것도 들어가고 뭐 무표정도 들어갈 수 있어서 그냥 그 상황의 분위기나 느낌을 그냥 최대한 즐기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표정 자체도.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건 되게 자신감. 중요한 거. 네, 자신감. 자신감. 네, 네. 그리고 대기실에 계실 때 이 네. 작가에게 가장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특히 촬영할 때 맞아요. 저희가 하나 둘 셋 할 때만은
저쪽에 이제 되게 반가운 손님이 오셔도 예, 촬영하다가 가끔 이렇게 그 반가움을 예, 아, 맞아요. 반가움에 촬영을 잠깐 잊으시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사진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예. 카메라를 보다가 반가운 네. 분이 오시니까 이렇게 예. 눈동자 이렇게 돌려서 네. 그분을 보시는데 그럼 사진에 흰자만 나와서 되게 무섭게 나와요. 안 돼요. 네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촬영할 때는 카메라를 보고 집중하고 네. 촬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밝게 인사를 해주는 게 좋죠. 그렇죠. 어차피 네. 그분하고도 촬영할 텐데.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네네. 인사는 천천히. 그래서 촬영할 때는 작가님한테 꼭 집중해 주는 게 좀 좋아요. 그래야 부록 사진 덜 나고 예쁘게 찍힐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부케 잡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부케 잡을 때 이렇게 몽둥이처럼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손도 크게 나고 되게 미워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반지 낀 손이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잡아야 손도 예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처럼 새끼손가락 세우시는 분들이나 이제 손가락 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사진에 되게 밉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은 최대한 모아주는 게 좋고요. 부케 상단 부분을 잡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신부대기실이랑 좀 예외인데 신부대기실 이렇게 들고 찍게 되면 되게 어색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 앞에 그냥 이렇게 꽃 머리가 카메라 쪽으로 보이게 찍는 게 좋고 그냥 손은 자연스럽게 꽃 위에 얹어놔야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잡은 상태에서 내려놓으면 팔 안쪽 근육이 보이기 때문에 미워요. 그냥 자연스럽게 얹어놓고 이제 하객맞이를 하고 예식장에 들어가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손으로 이렇게 겹쳐서 잡고 이제 명치 높이에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제일 예쁩니다. 네, 꿀팁이죠. 그리고 팔짱 낄 네. 때도 손끝만 살짝 보이게 맞아요. 이렇게 팔짱을 껴야 돼요. 맞아요. 자, 이렇게. 네네네네네. 여기서 손가락만 네. 살짝 보이게 팔꿈치를 조금 빼서 네, 맞아요. 이렇게 친구분들께 팔짱을 끼고 있으면 예쁘게 나옵니다. 맞아요. 네. 네. 자, 징그러. 그럼 이제 신부 대기실에서 드릴 수 있는 팁은 뭐 이 정도면 되겠죠? 더 드릴 팁이 있을까요? 있긴 하겠지만. 네. 그리고 앞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팔짱을 끼면 자연스럽게 뒤로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조금 더 개구진 친구가 있다 그러면 팔짱 낀 상태에서 어깨를 살짝 미세요. 그럼 친구가 좀 앞으로 가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되게 슬림하게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식장 얘기 계속 해볼게요. 네, 이제 식이 시작될 때 네네. 이제 식장으로 가봅시다. 네. 저는 식을 이렇게 그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당연히 신랑 신부겠지만 식 진행에서 중요한 건 정말 진행자 사회자거든요. 그렇죠. 뭐 보통 이렇게 전문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을 섭외하는 경우에는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보통 이제 그 신랑의 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또 경험이 많고 뭐 이렇게 좀 쇼맨십이 있는 친구라면 맞아요. 여유 있게 하겠지만 정말 그 사회를 보는 분이 긴장을 해서 뭐 상황을 보지 않고 막 대본만 쭉쭉쭉 읽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예식이 덜컹거린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예. 저희 촬영하는 입장에서도 신부님 그 드레스나 베일이 이렇게 정리도 안 됐는데 갑자기 신랑 신부 인사 이런 걸 외쳐버리면은 진행하는 그 작가들이나 이모님이나 모두 당황을 하게 되죠. 맞아요. 네, 그리고 약간 우왕좌왕하는 그런 네.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회 볼 때도 신랑 신부 특히 신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드레스를 도와주는 저희는 이모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드레스를 도와주시는 분이 드레스를 피거나 베일을 펴지 않았는데 입장 이렇게 해버리면 방금 말한 것처럼 덜컹덜컹 네. 하는 느낌으로 이제 그러니까 매끄럽지 않은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신랑 신부님이 식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맞절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것도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사회자분께서 맞절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바로 맞절을 하게 되면 되게 사진이 밉게 나와요. 신랑님이야 이제 바로 위치를 서고 그게 끝이지만 신부님 같은 경우는 드레스도 다시 펴야 되고 베일도 빼야 되고 그래야 이제 예쁜 사진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회 보시는 분은 그런 상황을 한 번씩 보면서 멘트를 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모님도 아직 정리하고 맞아요, 계신데 맞아요. 인사해서 맞아요. 신랑 신부는 또 인사를 해버리고 맞아요. 이모님 앞에서 읽고 계신 맞아요. 네. 그게 바로 사회자의 중요성이죠. 맞아요. 그런 최악은 피하게 해주셔야죠. 네, 그래서 진짜 결혼식 날 제일 중요한 한마디 키워드를 요약하자 그러면 무조건 천천히 여유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촬영 전에 어떻게든 그 사회자분을 한번 만나서 네. 얘기를 꼭 드리려고 하는 편인데 네.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작가분들이 신경을 못 쓰는 경우에도 신랑 신부님이 사회자분께 꼭 이런 부분을 주지를 시켜 주셔야 해요. 그래야 좀 더 자연스러운 예식, 네. 예, 네, 깔끔한 맞아요. 예식. 네. 예. 그래서 정말 꼼꼼한 신랑 신부님은 그 식전에 식순을 이제 사회자분께 줄 때도 그렇게, 왜냐면 저희도 이제 촬영하기는 식순을 달라고 해서 받고 촬영을 하잖아요. 네. 보면은 쉼표 한 템포 쉬어서 이렇게 가로 넣고 문구를 넣으시는 분들이 네네. 되게 센스 있는 신랑 신부님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식순을 줄 때도 상황을 한 번 더 고려할 수 있는 멘트도 같이 정리해서 뭐 사회자분께 드리면 훨씬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천천히 여유 있게를 네. 강조를 하셨는데 네. 그런데 조금의 예외가 있는 게 제가 예전에 이제 촬영하면서 그 천천히를 이렇게 부탁을 많이 드리고 나니까 네. 신랑께서 너무 천천히 하려고 걸어가려고 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이 폼이 이게 멋있게 안 나오고 되게 로봇처럼 네. 네, 이렇게 걷는 모습이 나와서 음. 조금 아쉬웠던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천천히라기보다는 여유 있고 당당하게, 예. 너무 급하지 않게, 예, 이 부분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급하면 안 돼요. 예. 그게 천천히 여유 있게 아닌가요? 네, 그렇죠.